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보성에서 달려온 이춘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농협에서 이렇게 햇병아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우리 SNL 회장님 또 저 구현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농장에 오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제가 상주라고 해서 두말도 없이 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그죠? 2년여 동안에 두릅은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농협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상주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사실 보성에 제가 살고 있는데 보성이라는 지역은 녹차하고 키라는 것이 앞서 있어서 두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참 부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좀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론적인 자료보다 현실적으로 이 두릅에 대한 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5년차 두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릅에 노후를 맡겼습니다. 노후를 맡겼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막힘들이 있어서 일본까지 다녀왔어요. 일본은 어떻게 두릅 농사를 짓고 있나.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되는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척성재배, 지금 재배하는 척성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 척성재배한다고 해서 스낵 키우는 걸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지금 가락동에 가보면 2만원대, 3만원대 밖에 못 받아요. 겨울에 우리가 전기를 쓰고 기름을 떼서 숙성재배 하우스를 만들어서 힘들게 길러서 2, 3만원 받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노지에서도 그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과학이라는 걸 앞세워서 온도를 맞추고 수분을 맞추고 하는데 겨울에 제대로 된 순을 길러내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일본을 갔는데요. 요 얘기부터 잠깐 드리고 갈게요. 일본을 갔더니 일본을 가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일본은 아예 견학을 안 받아줘요. 두릅 농가가 있어도 받아주지도 않고 또 간다 하더라도 노하우를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기 위해서 농협, 기술센터, 산림조합, 가락동 우리 농산물 시장 모두를 연결해서 일본을 가고자 했지만 못 갔어요. 받아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고. 근데 내가 일본을 기우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통일교의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것 오늘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잠깐 우리 회장님하고 밑에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확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가 전문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성도 작년 여름에 비가 약 20일 동안 계속 오는 관계로 한 40% 정도는 죽었어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물손을 받아서 평지인론들, 평진 밭이나 논에 골이 얕은 이런 밭들은 몇 년 동안 농사 짓던 것도 채소 심은 것도 많이 죽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두릅에 죽는 요인은 우리가 썩은 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썩은 병조차도 물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이지는 않지만 수분이 너무 많아서 또는 비닐을 덮어서 또는 부식토를 세워서 이런 경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일단 이론 쪽으로 먼저 제가 가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두릅의 변전사를
자료와 관계없이 제가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두릅나무 이제 원료표 이런 것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몇십 년을 앞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파종상 반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파종할 묘목 같은 경우는 뒤에 넘어가면 있겠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묘목을 캔다든지 종분을 채취하다든지 어떤 것들은 물이 내린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물이 오르기 전까지 파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는 두릅이 묘목으로만 이렇게 심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뿌리 번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뿌리 번식을 해보니까 묘목보다도 더 살려내는 확률이 높더라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여름철 묘목 관리인데, 여름철에는 이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아요. 가을에 퇴비를 해야 되냐, 여름에 비료를 줘야 되냐, 이런 그 전화를 제가 많이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철 관리를 이렇게 하면, 여름철에는 비료 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지 말고 물 배수만 잘 관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건 배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종자 채취 및 저장, 여섯 번째 두릅나무 촉성 재배, 병치매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종자 채취는 뭐 어차피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생리적 특성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두릅은 어떤 토양을 좋아합니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평지부터 해발 청고지까지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군요. 근데 저희 동네는 경기 정리든 논에도 두릅을 잘 키우고 있어요. 논에도. 그래서 어디가 두릅이 된다, 어디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두릅은 두릅을 10년 묵은 두릅을 뽑아봐도 일자로 들어간 뿌리는 없어요. 자라기 두릅 천물성이에요. 옆으로 다 기다립니다. 이거. 그래서 전남 영암 같은데 이제 고구마 지역 거기는 완전 황토입니다. 황토인데 두릅이 되겠는가? 딱딱하면 삽도 안 들어가는 이 땅에 두릅이 되겠는가 이래서 재작년에 이제 영암에 황토가 보관신들 맛에 두릅이 공급이 됐어요. 근데 역시 황토가 또 두릅이 되더라. 이게 꼭 이렇게 막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뭐 경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마사토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어디나 논이든 밭이든 그 상황에 맞게 심는 방법만 다르게 하면 되더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지금 얻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배 품종 특성이 이렇게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어지거나 들어와 있는 두릅이 우리나라 토종 두릅을 포함해서 1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두릅 품종이 많다는 거. 제가 처음에 두릅을 시작할 때 순창에서 이 참두릅을 갖다 심었는데 5가지가 섞여왔어요. 중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리고 이제 겨순이 좀 있는 거, 겨순이 없는 거, 겨순이 나와도 빨리 이런 여러 가지 품종들이 섞여와서 제가 수확이 많은 품종을 만들어 섞어내는데 한 4, 5년 걸렸다, 4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릅은 상당히 많은 품종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수확을 내는 품종은 4-5가지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면 가시참두릅, 신구, 좌우, 정광, 이형 그러는데, 신구, 좌우는 노지 수확용이 아니고 촉성제로요. 물에 담가서 겨울에 수확을 하는 품종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신구 좌우를 노지에 심어서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노지 전용들보다 어렵다. 수확이 잘 안 될 수 있다. 잘 안 된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강하고 이형은 상계절 드립입니다. 정강은 여름 드립이라고도 하고 이형 드립은 보성에서 보온된 드립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봄에 수확하고 여름과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는 드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건국 1호, 논산 1호, 민드룹, 평창 1호 이런 것들은 많은 참드룹 중에서 내가 찾아서 내가 이름을 만들어서 등록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일본처럼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해서 만든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량 품종을 하나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든 저도 지금 새로운 품종을 접목해서 또는 DNA 뭐 해가서 해보는데 이거 쉬운 게 모르겠지만 저는 기술이 없어서 몰라도 한 200개, 300개 정도를 이형드룹과 가시드룹까지 뿌리 접목을 해서 접을 붙여서 만들어 보니까 딱 두 가지만 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 드룹을 변형시키고 개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런 드룹들은 자기네가 이제 품종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온 드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다 참드립이에요. 전부 가시가지고 보니까 저희들 농사 짓는 거랑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촉성재배인데 촉성재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지자체 지원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서 촉성재배를 하는 곳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하고 전북하고 있는 두 군데서 지역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시설은 제대로 했고 품종은 신구작업을 갖다 촉성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순위 성장을 못해서 가락동에서 겨울에 출하함에도 불구하고 봄에 수확하는 것 같지는 못 받고 있는 실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촉성재배하는 것을 몇 군데 가보니까 딱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몰랐을까 하는 정도의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완성이 70% 정도 돼 있고 촉성재배를 준비를 하는데 저는 금년에는 순을 키워서 수확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품종 중에서 어떤 것이 하우스 안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열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품종을 찾아내는 기획을 제가 합니다. 일본을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 지금 신구 장호 논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안에 일본 가서 보니까 저트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참드룹 같아요. 참드룹 같은데 새롭게 촉성재배용으로 또 개발이 되어서 나온 품종인지 모르겠으나 일본에 가서 촉성재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참드룹과 같아요. 나무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에 신구 자원하는 게 정말 촉성재배 전문 품종인가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키우고 있으니까. 일전에 충주는 이 드룹연구회가 전부 신구작으로 인해서 촉성재배 창업반이 있어요. 이게 5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90%가 다 문을 닫아버리는. 뭐 실패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지금 안 키우는 상태로 와서 저희 이제 견학을 왔습니다. 와 보니까 역시 거기도 신구작으로 시작을 했고 굳이 애써서 겨울에 하우스에서 어렵게 수를 키워서 내놓을 필요가 없다. 돈을 못 받는다. 이래서 결국은 이제 안 키워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촉성재배에 따른 별도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에 지금 이렇게
한 가지 두릅을 심어 놓는 것보다는 몇 가지 두릅을 심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그래도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제가 지금 신구, 좌우, 이형, 정강, 참두릅 그리고 우리 또 다시 개발된 6가지를 제가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데 6가지를 해보니까 금년같이 긴 장마에 가장 덜 버텨내는 두릅이 뭘까도 보게 되었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두릅은 고라니도 안 뜯어먹고 돼지도 안 뜯어먹고 닭도 안 뜯어먹어요. 그래서 여름에 뭐 송충이들 막 겨울 와서 술을 막 따먹어서 잘못된 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병충보다는 병균에 따른 병들이 두릅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이형 두릅을 제외한 모든 두릅이 다 오갈병, 더듬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갈병이라고 해요. 이 다리가 오글오글해서 숨까지 오글거리는 병이 와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금년에 드론을 빌려서 우리 동네 전체를 한번 농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약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제 못하겠다. 지난해처럼 그리고 오랫동안 그 비가 많이 오고 뿌리가 많이 이렇게 저하되어 있으면 역시 병이 온다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주 지역에도 이형이 좋은지 정강이 좋은지 아니면 참두릅이 좋은지 민두릅이 좋은지 이것도 한 번쯤은 몇 가지를 이렇게 뭐 전체는 아니어도 좀 심어서 시험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종 및 파종상 관리인데 발화율과 등비 높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종근은 우리가 낙엽이 지고 물이 다 내리면 두릅을 포크레인해서 2년 이상 된 두릅을 잘라서 종근을 만듭니다. 근데 뿌리 발균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동안 시험해본 결과로는 햇볕만큼 좋은 수분량은 없더라. 종근을 자르면 우리가 여름에 봄에 순을 따도 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두릅 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르면 진이 나와요. 이것을 햇볕에 한 3일 정도를 완전히 햇볕에 노출시켜서 말려버려요. 그러면 진이 나온 그 상처도 치유가 돼서 아물기도 하지만 저희는 고의적으로 두릅 뿌리가 시들게 만들어요. 제가 가끔 주문한 걸 보내드리면 그 등기록을 믿고 신청했는데 뭐 이렇게 비들비들한 걸 보냈냐 막 이런 그 전화도 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 나서 안 나오면 전화 주시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두릅이든 나무도 똑같더라. 우리가 일반 우리 예를 들면 철쭉나무 같은 경우도 바로 캐다 바로 딱 심는 것보다 햇빛에 딱 던져놨다가 딱 시들 때 심으면 훨씬 물을 잘 빨아당깁니다. 두릅 뿌리도 역시 시들게 만들면 뿌리 자체가 그 생명력이 있어서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요. 이게 시들 겉으로 봐서는 말로 죽은 것 같은 것도 땅속에 탁 묻어놓고 이틀 딱 해보면 빵빵해져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이제 대체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도라지를 가지고 도라지 약수를 담그면 해보셨죠? 생도라지를 갖다 탁 술에 담그면 2년이 돼도 안 우러납니다. 조금만 우러나요. 그런데 도라지를 완전히 탁 말려서 딱 집어넣으면 2달이면 100kg 쫙 빠져버려요. 술을 도라지가 머금어 들어가면서 뿜어내거든요. 이런 거와 같다. 두릅이나 다른 것들도 약간 죽지 않을 만큼 햇빛을 쏘여서 몸살을 시켜서 땅에 묻으면 지가 살라고 수분을 빨리 빨아들여서 더 생존율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종상 관리. 지금 이제 유튜브를 제가 보면 어떤 유튜브는 제곱미터를 전하면 우리 평당으로 하겠습니다. 한 평당 뭐 16개에서 뭐 20개를 심어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1m에 두릅이 잘 퍼지니까 뭐 1m에 심어도 된다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첫째는 두릅을 종분을 심을 때 딱 주의하실 게 있어요. 종분을 깊게 넣으면 파라육이 거의 없습니다. 두릅을 우리가 종분을 심을 때, 파종을 할 때, 고구마 심는 것처럼 한 10cm 묻어버리면 20-30%도 살리기 힘들어요. 혹시라도 두릅 뿌리를 가지고 늘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햇빛에 말려서 딱 3cm 정도만 묻으세요. 보이지 않을 정도만. 그러면 잘 자랍니다. 근데 혹시 마를까봐 아니면 어쩔까봐 깊이 묻으면 싹이 트는 시간 안에 뿌리가 골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심는 거는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요. 육묘 엊그제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묘목을 2년생을 팝니까 3년생을 팝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묘목은 2년생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죠? 아니? 두릅 대목이 굵은 게 아니라 두릅 뿌리가 튼실한 것이 굉장히 색선이 잘 자란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 보니까 2년생은 뭐 얼마고 1년생은 얼마인데 1년생밖에 없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반드시 되는 가능하지만 뿌리가 많은 묘목이죠. 이것을 농겨 심는 것이 훨씬 더 두릅은 잘 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종분 채취, 가을철 종분 채취를 했는데, 저희들은 봄에는 거의 종분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낙엽 치고 2월 말까지만 종분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2월 말이 지나면 벌써 물이 타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오르기 전까지만 종분을 채취하고 그렇게 합니다. 묘목이하고 포토 같은 경우는 이제 화분에 심어서 뿌리가 내린 경우는 뭐 아무 때라도 되겠지만, 직접 밭에서 채취하는 경우는 물이 오르기 전, 물이 내리고 물이 오르기 전에만 채취를 한다. 이것이 발화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제가 시험을 했어요. 낙엽이 바로 지고 공급을 빨리 해줄 때가 있어서 안 켜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물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를 켜보니까 햇빛에 딱 선을 넣으니까 쭈그러들어 버려요. 물이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서 뿌리가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뿌리가 햇빛을 넣어보니까 비감통 먼저 짜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이 지고 진짜로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채취를 해야 뿌리가 정확히 물이 내려서 빵빵히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뿌리를 12cm를 할 때는 햇빛에 2일 정도 말린 다음 모래에 부른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관은 뿌리를 잘라서 햇빛에 3-4일 말려서 땅을 파고 뿌리를 넣고 모래도 덮어요. 흙을 안 덮고 모래도 덮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덮거나 톱밥을 덮어도 좋더라고요. 어쨌든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부에 그 영상 4도 5도로 맞춰서 저장을 해보니까 한 10일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래되니까 저온 저장관에서는 말라요.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장부 안에 관리하는 것은 저장 기간이 안 길다. 그래서 꼭 땅에 묻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조금 얼른 키우려고 비료를 줄 거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꼭 물이 고여있지는 않는가, 또는 흘러가는데 속도가 느리게 흘러가지 않는가, 이것만 잘 보시면 여름철 관리는 끝이다. 그리고 풀 관리인데, 저희들이 여름에 한 1m 정도 컸을 때 들밭을 가보면 두릅 위로 먼저 올라오는 풀이 반드시 있어요. 도깨비 풀하고 또 비듬나무는 이쪽
그거 하고 제일 무서운 게 까마중 혹시 아시죠? 까마중 아신가요? 저는 드럼에 두더지하고 까마중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두더지가 제일 무섭고 여름에는 까마중이 제일 무서운 그 풀이다. 저는 이렇게 제가 까마중을 보니까 일반 분들은 두릅이 잎이 우거져가지고 별로 힘을 못 써서 많이 힘을 못 쓰는데 까마중 나무는요, 나무가 아니지, 까마중은 땅바닥을 계속 커가다가 비 뜨는 데는 이렇게 딱 서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두릅나무를 아주 뭐 의자 삼고 옆으로 쫙 뻗어가고 두릅을 잡아들여버려요. 까마중이 제일 무섭더라. 그리고 도깨비풀 같은 경우는 위로 크기는 하지만 두릅을 눌러 잡아드시진 않는다. 그래서 저희 여름에는 이제 물 가야 되는 기본이고 한 번씩 밭에 다니면서 풀을 뽑고는 합니다. 그래서 풀 관리하고 물 관리가 두릅에는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추비를 주느냐, 그럼 저는 추비 한 번도 안 줍니다. 뭐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노하우에 따라서 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봄에 수확을 다 하고 전지를 하고 유박을 20평에 한 번씩 뿌려요. 그리고는 1년 내 뭐 복합을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하지 않아요. 잘 크더라고요. 근데 뭐 토질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죠. 정답은 내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루 퇴비를 과연 얼마큼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두릅은 퇴비가 많으면 죽습니다. 매실나무나 감나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과일나무에 우리가 그 퇴비를 뿌리면 포대 때만 쫙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많이 이렇게 뿌리면 두릅은 다 죽어요. 제가 감나무 주변에 또는 과일나무 주변에 그 빈 공간에 두릅을 심어서 잘 크다가 봄에 과일나무에 퇴비 준다고 갖다 쫙 뿌리면 싹 죽어요. 그래서 두릅은 천물성이어서 땅 위로 막 뿌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위에 거름이 많이 덮여 있으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결국 많이 주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여하튼 한 포, 20kg 한 포에 20평을 뿌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찍 추비하지 않습니다. 가을에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봄에 수확하고 전지 끝내고 새순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 퇴비가 아닌 꼭 유박을 합니다. 두릅밭에 수확할 때는 일반 퇴비 하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이상한 풀도 많이 나고, 그리고 가루 퇴비를 뿌리게 되면 봄에 땅을 꼬먹게 덮으면 햇빛의 지혈을 받지 않아서 순을 올리는데도 늦어요. 그래서 이제 유박 펠렛 퇴비를 저는 뿌리고, 펠렛 퇴비는 일반 비료, 화학 비료처럼 햇빛이 난다고 해서 이게 녹아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뿌려놓으면 비가 오면 조금 녹아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름기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꼭 성장시키는 건 유박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작업 얘기를 제가 갖고 나면 친환경이나 또 뭐라고 그러죠? 또 친환경 말고 뭐라고 그러죠?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릅밭이 9,800평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 9,800평인데 이 많은 밭을 인위적으로 뽑을 수 있을까? 풀은 아무리 뽑고 아무리 죽여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농산물처럼 뽑아 없애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풀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일부 제초 작업을 합니다. 봄두릅 같은 경우에 수확을 끝내고, 수확이 이제 우리 보성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이면 수확이 끝나요. 수확이 끝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더 딸 수 있는데 1kg 단가가 10,000원 소리 나오면 그때 수확을 끝내요. 뭐 5만원, 6만원, 3만원, 2만원 막 내려가다가 1kg에 10,000원, 젖술 막 딸 때 10,000원 소리가 나오면 그때 끝!
그만하고 남은 기절에서 4월 말일에서 5월 3일, 3, 4일 안에 꼭 자릅니다. 해마다. 그때 되면 꼭 그렇게 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자르고 나면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새롭게 뿌리에서 드롭순도 올라와 있고요. 풀도 막 같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확해둔 나무는 이미 잘라버렸고, 자, 이때 저희들은 저독성 제초제, 과수용이죠. 이제 바스타 계열이 잎만 죽이는 제초제로 알고 있어요. 뿌리는 전혀 죽이지 않고 잎만 죽이는 제초제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바스타를 정량을 타서 봉합으로 두릅밭을 그냥 두릅제, 풀제 다 뿌려버립니다. 전체를 다. 그러면 풀하고 두릅하고 다 잎이 자빠지고 며칠 있으면 두릅만 딱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두릅이 한 30cm, 50cm 크면은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풀보다 두릅이 잘 큰다 이래서 일부는 제초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참두릅은 봄에 수확을 하면 20일에 따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내년 봄에나 수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 선제성 제초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서 묻어있는 게 아니고 발화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밭을 관리할 때는 필요에 따라 제초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형 두릅이나 정감, 여름에 수확하는 두릅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두릅을 봄에 수확을 하고 잘라내고 두 달 후에 다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확기가 짧은 빨리 수확하는 것들은 사용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종자 채취. 그리고 아까 참 두릅을 심었는데 죽더라. 두릅 밭에서 내가 존재를 가꾸는 밭, 이곳에 썩은 병이 발생되는 보시면 내가 갖다 심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가꿀 때 내가 종류를 가꾸는 그 집 밭이 썩은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두릅수문에서 그냥 오니까.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내 밭에 여기가 이렇게 어쨌든 그 물성을 받아서 뿌리가 썩어지면서도 파다 심어보면 죽어요. 이런 경우도 많더라. 꼭 그걸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갖고는 묘목이나 전분이 이미 썩은 병에 균이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길이를 얼마큼 맞춰야 되겠는가? 이걸 내가 어떻게 정확하느냐 이거죠. 근데 저희들이 2년 전에 서울의 GS마트 360개 마트하고 저희 이제 두릅 장목관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하니까 마트에서 요구하는 센치가 몇 센치냐? 15cm에서 17cm예요. 여기는 지금 10cm, 15cm로 되어 있는데 마트에서 판매되는 소비자가 가장 잘 갖고 가는 길이가 15cm, 17cm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간격에 맞게 따서 계속 작업을 했고, 지금도 역시 가락동도 15에서 17cm를 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먹는 기준이 그 정도 길이를 가장 좋아하더라. 크기를. 이건 잎의 큰 상태죠, 그죠? 잎이 너무 짧으면 먹잘 것이 없고, 너무 길면 좀 센 것 같고, 그 적당 길이가 약 15에서 17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이런 강의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릅의 더듬이병, 오갈병이 오거들랑 이거 다 무시하시고 한 방에 딱 끝나요. 오갈병이 탁 오그라들어서 막 이런 병이 탁 붙으면 이유 없이 스토로비예요. 스토로비. 이것이
150cc인가 되는데 엄청 비싸요. 예, 가면 비싼데 쬐끈한 병이 스트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유황성분하고 같이 섞어서 살포를 해주면 더듬이병이라고 하는 오갈병은 쫙 잡힙니다. 이 역병인데 이 역병에 대해서 저희 밭도 그 경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딱 죽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보니까 경사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멈추는 데가 있어요.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90% 역병이든 뿌리 썩은 병이든 오는 것은 물손을 받아서 그런다. 습이 너무 많거나 물이 겉에는 안 보이지만 속에서 머무르거나 하는 것에 꼭 이런 역병이 온다라고 저는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자료가 넘어가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자 뿌리 치매로 해서 이런 병이 온다라고 좀 사진이 되어 있고 역병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뿌리 치매는 결국 역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5cm 또는 20cm 또는 눈을 뭐 3-4개 남겨놓고 자면 된다라고 지금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공개되고 있고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너무 잘못 이 두릅 재배 방법을 잘못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가 요즘 산에 가보시면 두릅을 산에 가서 두릅 꺾고 보셨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두릅을 연장 안 갖고 아무리 큰 나무도 휘어갖고 숨만 딱 자르면 그 나무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요즘 낙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톡 갖고 다니면서 높으니까 휘어갖고 중간에 딱 자르면 그냥 100% 죽습니다. 요즘 산에 가고 굵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중노가리 쳐갖고 나무가 많이 죽어서 여기서 착안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밑둥을 잘라낸 것은. 자 이렇게 두릅을 남기고 잘라서 남긴 대목에서 순이 올라오면 이 두릅 주변의 수세는 전부 이 남겨진 나무 솔입니다. 여기서 순이 하나 올라오든 2개가 올라오든 3개가 올라오든 이 나무의 주변에 수세가 쏠려서 새순이 나와도 맥을 못 치고 자라지 못해요. 이러다 쏠려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3년 4년 자르면 두릅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번식을 해야 되는 자체를 잃어버려요. 두릅이. 뿌리에 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산에 가서 굵은 나무를 캐면 굵은 뿌리에 눈 없어요. 저 끝에 가는 데만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릅을 4년 5년 되면 죽는 정상적으로 키워도 계속 남겨놓고 자르면 죽는 눈이 거기 있다. 대목을 남겨놓고 자르면 첫째는 나무를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기본이 있고 두 번째는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여기 경우도 아마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고 잘라서 새순이 2개 아니면 3개가 올라와서 자라면 겨순 수확을 거의 못합니다. 반드시 전지는 바닥을 쳐서 원대 하나만 올라가야 돼요. 새순이 올라가요. 외대가 올라와서 외대에 원순을 딱 자르면 영양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옆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옆순이 크게 똑같은 품종이어도 반드시 전지는 바닥을 쳐서 외대를 키워야 된다. 한 대에서 3가지 내가 형제를 키우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수명이 짧다. 이것은 제가 자신만만하게 보장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자료에 의한 제가 말씀드렸고요.